2021년 9월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 한 편에 열광했습니다. 넷플릭스 1위를 111개국에서 차지한 오징어 게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미의 한 청년은 K-팝 안무를 배우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학생은 한국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동남아 젊은이들은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며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배우러 떠나던 나라에서 배우러 오는 나라로. 오늘은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111개국 넷플릭스 1위. 단순한 흥행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의 대화 주제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겨울 연가가 일본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부터 2000년대 동방신기와 보아가 아시아를 누볐을 때부터 2010년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를 뒤흔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BTS가 빌보드를 정복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을 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변화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폭발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 콘텐츠가 더 이상 아시아의 특이한 문화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주류 문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서구 문화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리의 10대들이 한국 아이돌 안무를 따라하고 뉴욕의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고 멕시코의 청년들이 한국 예능을 보며 웃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 합니다. 단순히 즐기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방식을 이해하고 흡수하려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일상에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미국 유학, 일본 연수, 유럽 배낭여행. 선진 문화를 배우러 떠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 팝송을 듣고 일본 드라마를 보고 유럽 패션을 따라했습니다. 문화의 흐름은 언제나 서양에서 동양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왔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은 뉴욕으로 갔고 음악을 하는 이들은 버클리를 꿈꿨습니다. 연기자들은 할리우드를 동경했고 디자이너들은 파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해외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동남아에서, 유럽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K-팝을 배우기 위해, 한국 드라마 제작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홍대 앞 댄스 학원에는 외국인 수강생들이 넘쳐납니다. 한국어학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단순히 관광이나 짧은 경험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한류가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적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전환입니다. 우리가 배우러 떠나던 그 시대를 기억하는 분들에게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배우러 오는 이 현상은 믿기 어려운 변화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실질적인지 명확해집니다. 2023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만 명입니다. 작은 도시 인구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 대학에서 정규 학위를 받고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들 중 10명 중 9명, 즉 90%가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공부하고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살고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관광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건 분명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우리 세대가 미국이나 유럽 유학을 꿈꿨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더 나은 교육, 더 좋은 일자리, 더 높은 삶의 질. 그런 것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지금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K-콘텐츠 산업의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매력적인 목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게임, 엔터테인먼트, IT 스타트업까지. 한국은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국이 더 이상 떠나야 할 나라가 아니라 찾아와야 할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취입니다. 통계와 숫자보다 더 생생한 건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온 영어 강사 캐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캐리스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단순히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1년 정도 경험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7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한국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레시피 없이도 제육볶음을 만듭니다. 김치찌개보다 된장찌개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녁에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혼자 웃고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과 만나 반찬을 나눠 먹습니다. 추석과 설날에는 한국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처음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제 삶의 방식 자체가 됐어요. 캐리스의 이야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친구를 만들고 한국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닙니다. 출근하고 장 보고 친구 만나고 주말에 쉬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이태원이나 홍대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함입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은 거리, 지갑을 두고 와도 그대로 있는 카페,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또 하나는 편리함입니다. 24시간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 발달한 대중교통.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질로 다가옵니다. 캐리스는 말합니다. 영국 친구들이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어요. 솔직히 아직 답을 못하겠어요. 한국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진짜 힘입니다. 드라마나 음악으로 관심을 끌지만 결국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건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K-팝, K-드라마, K-무비가 한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BTS의 노래, 오징어 게임의 스릴, 기생충의 메시지. 물론 이것들이 한류의 시작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진짜로 빠져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회사 동료들이 삼겹살집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고 친구들이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찌개를 나눠 먹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장면들에 매료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함께 먹을까? 저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신기해.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게 부러워.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문화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각자 자기 음식을 시켜 먹고 가족이라도 각자의 시간에 맞춰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함께가 기본입니다. 반찬을 나눠 먹는 문화도 그렇습니다. 한 테이블에 여러 반찬이 나오고 모두가 같이 먹습니다.
내 것 구분 없이 나누는 이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을 나누는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회식 문화, 단체 문화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집단적이다,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과도한 회식이나 강요된 침묵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문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장 동료와 밥을 먹고 팀원들과 커피를 마시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함께 축하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소속감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연대감과 유대감을 한국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K-팝 아이돌들이 그룹으로 활동하고 예능에서 팀을 이뤄 미션을 수행하고 드라마에서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한국 특유의 우리 문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여겨온 바로 그 일상. 아침에 국을 끓여 먹고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고 명절에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드는 그 시간들.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는 가장 특별한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진짜 힘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소박한 일상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 조용히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류는 지속 가능할까? 유행은 언제나 변합니다. 10년 전 강남 스타일이 세계를 뒤흔들었지만 지금은 추억이 됐습니다. BTS가 정상에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도 언젠가는 식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류는 일시적인 붐에 불과한 걸까요?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넷플릭스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IP지적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권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캐릭터, 스토리, 브랜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발성 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즈니를 보세요. 미키마우스, 마블, 스타워즈. 수십 년간 같은 IP로 끊임없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합니다. 한 번의 성공이 지속적인 가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류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K-팝, K-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인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드느냐입니다. 제작 시스템, 투자 구조, 권리 보호, 인재 양성.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다양성입니다. BTS 하나에만 의존하거나 특정 장르에만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해야 한류는 오래갑니다. 젊은 세대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같은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대중성과 예술성이 균형을 맞추고 상업성과 진정성이 공존할 때 문화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한류가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의 성공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잠시 한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한강은 서울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공원, 자전거 도로, 유람선, 아름다운 다리들. 밤이면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한강을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80년대의 한강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고 여름이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나룻배가 오갔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놀았습니다. 개발은 분명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다운 한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는 사라졌습니다. 모래사장에서의 추억, 나룻배의 정취, 강과 더 가까웠던 그 시절의 기억들. 이것은 한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을 쫓다가 정작 우리만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K-팝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며 점점 더 영어 가사가 많아지고 서구적인 사운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정서, 우리만의 감성을 잃는다면 그건 진짜 한류일까요? 오히려 세계가 원하는 건 한국다움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쓴 이유는 할리우드를 따라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한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달고나. 한국 사람들의 어린 시절 기억이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발만 바라보면 기억은 사라집니다. 성공만 쫓으면 본질을 잊게 됩니다. 한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의 한강도 좋지만 예전 한강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되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전하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류 1.0은 드라마였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으로 시작된 아시아 시장 공략. 한류 2.0은 K-팝이었습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으로 대표되는 아이돌 문화. 한류 3.0은 BTS, 블랙핑크 등이 이끈 글로벌 확장. 그리고 한류 4.0은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콘텐츠의 전방위 확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무엇일까요? 한류 5.0? 아니, 이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한류 N 0.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문화. 유행을 따라가는 문화가 아니라 유행을 만드는 문화. 세계가 주목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문화. 이것이 한류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IP를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둘째, 제작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안전한 길만 가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하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 그것이 문화를 진화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니어 세대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손주들이 K-팝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한국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그것이 문화 교류입니다. 한류는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세계가 공감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를 넘어 한국의 가치관, 생활 방식, 사회 시스템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을 때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배우러 떠나던 나라에서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문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발전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성공을 즐기면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꿈꿨던 선진국.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한류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이 세계인들에게는 특별한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문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한류가 만들어낸 구체적인 경제 효과와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